미란아, 설거지는 언제 할 거야? 손님들 오시는데 집안 이게 뭐야? 미라는 새벽 배송을 마치고 네, 방금 어머니 집에 지금 들어온 할게요. 참이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고개를 네, 어머니 지금 숙였습니다. 할게요. 네, 어머니 지금 할게요. 사연 듣기 전 구독과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미라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4시간 동안 배송 일을 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손은 차가운 공기에 시렸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나른 탓에 결렸습니다. 하지만 쉴 틈도 없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야, 물도 제대로 안 나오네. 시어머니 박순자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미라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오늘 특허법인 면접 보는 날인데 아침부터 이 모양이니.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미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오늘이 면접 날이구나. 남편 최준혁은 5년째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드디어 합격했고 이제 큰 특허법인에 취직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라는 그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배송, 오전 카페 아르바이트, 저녁 대리운전. 하루 18시간에서 20시간씩 일했습니다. 잠은 4시간에서 5시간. 그렇게 모은 돈으로 준혁의 학원비를 냈고 집세를 냈고 시어머니 용돈을 드렸습니다. 미란아, 준혁이 일어났어. 아침 차려. 네, 어머니. 미라는 서둘러 설거지를 끝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 대리운전 끝나고 마트에 들러 산 식재료들이 있었습니다. 계란, 김치, 햄, 밥. 미라는 빠르게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준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34살,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한 남자였습니다. 아침이 뭐야? 김치볶음밥이요. 준혁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면접 보는 날인데 이런 걸 먹으라고.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긴. 당신 일 좀 줄여.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준혁은 그렇게 말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준혁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면접 잘 보고 와. 엄마가 기도 많이 했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준혁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안 먹을래. 카페 가서 샌드위치 사 먹을게. 그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미라는 김치볶음밥을 바라봤습니다. 정성껏 만들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준혁이 취직만 하면 이 생활도 끝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라나, 설거지 좀 해. 나 성당 가야 해. 네, 어머니. 미라는 준혁이 먹지 않은 김치볶음밥을 치우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미라나, 성당 헌금 20만 원 좀 줘. 미라는 손을 닦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통장에는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번 주 생활비로 쓸 돈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미라는 20만 원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돈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라는 지갑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만 원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먹는 거니까. 미라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미라는 동네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카페 매니저로 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미란 씨.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으니까 정신 차려. 네. 미라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네, 잠시만요. 미라는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3년 동안 매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손에 익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늘 피곤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송 일을 하고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카페에서 일하고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새벽 2시. 씻고 자면 4시간 뒤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미란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카페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미라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피곤한 건 사실이었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준혁의 학원비, 집세, 생활비, 시어머니 용돈. 한 달에 4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미란의 수입은 딱 400만 원이었습니다.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이 취직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후 5시. 카페 일을 마친 미라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여보, 면접 어땠어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았어. 붙을 것 같아요? 글쎄. 한 달 뒤에 결과 나온대. 미라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식재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남은 재료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녁 준비됐어요. 미란이 불렀지만 준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 배 안 고파. 나중에 먹을게. 미라는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외로웠지만 익숙했습니다. 준혁은 요즘 미란과 밥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면접 준비로 바쁘다는 이유였습니다. 미라는 밥을 빨리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 7시. 대리운전 일을 나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나 일 나가요. 응. 준혁은 대답만 하고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는 쌀쌀했습니다. 4월이었지만 아직 봄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미라는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곧 첫 번째 콜이 들어왔습니다. 강남역. 미라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1시. 대리운전 일을 마친 미라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다리가 저렸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준혁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2시간 뒤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떨쳐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데는 한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2019년 5월로 가보겠습니다. 미란이 준혁을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대학로의 작은 카페. 미란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28살이었습니다.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째 일만 했습니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미란이 1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간암으로, 어머니는 그 1년 뒤 교통사고로. 미란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오후 한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미라는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남자는 구석 자리에 앉아 두꺼운 책을 펼쳤습니다. 시험 준비생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날부터 그 남자는 매일 카페에 왔습니다.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9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커피는 하루에 3잔. 점심은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미라는 그를 지켜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이 주일쯤 지났을 때 미라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갖다 주었습니다. 손님, 이거 샘플이에요. 맛 좀 봐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미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참 선하게 생겼다. 남자는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준혁이라고 해요. 변리사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변리사요? 네.
특허나 상표 같은 걸 다루는 일이에요. 미라는 잘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하시네요. 붙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벌써 2년째인데. 준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미라는 그의 눈빛에서 외로움을 봤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혹시 퇴근 후에 시간 있으세요? 미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카페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박미란이에요. 대학은 못 갔고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준혁이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 씨는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매일 제 걱정해 주시고. 미란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인가 봐.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준혁은 미란에게 다정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미란 씨.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준혁이 시험에 붙으면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6개월 뒤 준혁이 청혼했습니다. 미란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미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하객은 20명도 안 되었습니다. 미라는 친척이 없었고 준혁 쪽에서는 어머니와 친척 몇 명만 왔습니다. 준혁의 아버지는 준혁이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미란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상고 출신이라며? 네, 어머니. 대학도 못 나왔어? 네, 죄송합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중에 변리사 되면 체면이 안 서는데.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는 뭘 열심히 해. 돈이나 많이 벌어. 우리 아들 시험 붙을 때까지. 네, 어머니. 결혼 후 미라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준혁의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집세가 60만 원, 생활비가 100만 원, 시어머니 용돈이 50만 원. 한 달에 31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미라는 카페 일만으로는 부족해서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물류센터에서 짐을 받아 각 가게에 배달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술 취한 사람들의 차를 운전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불쾌한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 몇 살이에요? 31살입니다. 오, 젊네. 남자친구 있어요? 미라는 대답하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이 일로 하루 1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이었습니다. 미란의 한 달 수입은 4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준혁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란은 자기 옷도 사지 못했습니다. 미용실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만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쉬지 그래? 준혁이 가끔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일하는 게 좋아요. 미라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생리가 불규칙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10년은 늙어 보이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준혁이 시험에 붙으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미란아, 미안해. 내가 또 떨어졌어. 준혁은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미라는 준혁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또 1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순자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올해는 꼭 붙어야 한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알아요, 엄마. 그리고 며느리 좀 더 일하라고 해.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미라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째가 되었습니다. 미란의 몸은 더 망가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일을 쉬면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미라는 배송 중에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고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박스가 떨어지고 미란도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목이 삐었습니다. 아파서 눈물이 났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박스를 다시 들고 배송을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무릎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였습니다. 준혁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3년째가 되었습니다. 준혁은 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준혁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아, 밥이 왜 이래? 맛없어.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집안 청소 좀 해. 먼지 쌓였잖아. 네, 할게요. 미라는 일하느라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도 더 심하게 구박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 방해되잖아. 조용히 좀 해. 미라는 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숨소리도 줄이려고 했습니다. 4년째가 되었습니다. 미라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미란 씨, 카페 사장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예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일을 좀 줄이셔야 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을 줄일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날 하루는 쉬었습니다. 집에 누워있는데 준혁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왜 누워있어?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 그럼 저녁은? 미라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밥은 차려야 했습니다. 5년째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준혁이 합격했습니다. 미란아, 나 붙었어. 합격했어. 준혁이 집에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드디어 5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준혁이 합격한 다음 날부터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아, 나 오늘 합격자 모임 가. 응, 다녀와요. 준혁은 새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준혁은 대충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넘어갔습니다. 피곤한가 보다. 하지만 준혁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미란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먹고 온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미라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 말했습니다. 미란아, 나 다음 주에 특허법인 면접하. 정말? 잘 됐다. 대형 로펌이야. 붙으면 초봉이 7천만 원이래. 미라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잘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준혁은 덧붙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 회사 사람들이 다 명문대 출신이래. 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런 사람들. 미라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니, 그냥. 좀 걱정되네. 준혁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이 면접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어땠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준혁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그냥. 사람들이 다 스펙이 좋더라고. 미라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준혁에게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미란아, 나 붙었어. 정말요? 축하해요. 미라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준혁이 말했습니다. 미란아, 회사 사람들 만났는데. 응? 다들 부인들도 스펙이 좋더라고.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미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준혁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부엌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상고 출신이니까 부족한 거구나. 5년 동안 일한 것도 의미 없는 거구나.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2024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준혁의 회사에서 신입 환영 모임을 연다고 했습니다. 가족도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미라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새 옷을 샀습니다.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5만 원짜리 원피스였습니다. 오늘은 남편 축하하는 자리니까 나도 예쁘게 입어야지. 손톱도 다듬었습니다. 5년간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정리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6살인데 45살처럼 보였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행복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저녁 6시. 미란과 준혁 그리고 시어머니 순자는 서초동의 한 고급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VIP룸이었습니다. 미라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몇 쌍의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화장이 고왔고 액세서리가 반짝였습니다. 미라는 갑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5만 원짜리 원피스가 너무 싸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라는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미란을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미라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준혁 변리사님 부인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김영수 변리사 부인이에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미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대학은 미란이 입을 열려는 순간 준혁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아, 저희 와이프는 대학은 안 나왔어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왜 저렇게 말해? 아, 그러시구나. 김영수 변리사 부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순자가 마치 변명하듯 덧붙였습니다. 상고 출신이에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요. 그래도 우리 아들 5년 동안 뒷바라지는 잘했어요. 돈은 잘 벌었죠.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른 변리사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 그럼 준혁 변리사님 시험 준비하실 때 미란 씨가 카페랑 배송 알바하면서 돈 벌었죠.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번듯한 직장은 못 들어가고 그런 일만 하면서 뒷바라지 했어요. 미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없이 물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미란은 준혁을 봤습니다. 난 자랑스러웠는데 당신을 위해 일한 게. 하지만 준혁은 미란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변리사 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부인 고졸이래. 변리사 부인이 고졸이라니. 나중에 승진에 지장 있겠는걸. 미라는 손톱을 꾹 눌렀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참자. 오늘은 준혁이 축하하는 자리야. 그때 준혁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미라는 준혁을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부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미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뭐라고?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미란은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혁은 미란을 차갑게 보며 말했습니다. 미란아, 우리 안 맞잖아. 내가 변리사인데 당신은 고졸이야. 솔직히 이 자리에 당신 데리고 오기도 창피했어. 미란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창피했다고. 5년 동안 하루 18시간씩 일하면서 당신 학원비 벌어준 내가 창피했다고. 순자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변리사가 됐는데 변리사 부인 노릇을 미란이가 어떻게 해? 변리사 부인들 모임에 나가면 다들 대졸인데.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지난 5년은 뭐였는데? 준혁이 서류 봉투를 꺼내 미란 앞에 던졌습니다.
이혼 협의서야. 재산 분할 없어. 우리한테 재산이 뭐가 있어? 위자료로 3천만 원 줄게. 그걸로 새 출발해. 미라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3천만 원. 내가 5년 동안 2억 5천만 원 넘게 벌고 쓴 건. 변리사 부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혼 통보를 하네요. 불쌍하네. 아무래도 학력 차이가.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난.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뒷바라지? 순자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아내의 당연한 의무지. 우리 아들이 합격한 건 우리 아들 실력이야. 미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연한 의무. 내 새벽 4시가. 내 밤 1시가. 내 갈라진 손이. 당연한 의무였어.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 이미 만나는 사람 있어. 같은 로스쿨 나온 변호사야. 그 사람이랑은 대화가 통하거든. 미라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미란 안에 있던 참을성이, 인내가, 사랑이 모두 끊어졌습니다. 미란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미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은 할게. 근데 내 조건대로. 내 조건? 준혁이 코웃음 쳤습니다. 당신한테 무슨 조건이 있어? 미란은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일 후에 법원에서 보자. 그때 알게 될 거야. 재산 분할 없다니까.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미라는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고개는 들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미라는 돌아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더 고생하실 거예요. 미라는 그렇게 식당을 나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3월이었지만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미라는 길거리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하지만 눈물을 닦으며 미라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당하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사실 미라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준혁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라는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저장했습니다. 준혁 학원비 입금 내역, 시어머니 생활비 송금 내역, 집세, 공과금 모든 것, 그리고 준혁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생일이었습니다. 준혁은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가끔 준혁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발견했습니다. 김서연이라는 여자와의 문자 메시지를. 오빠, 오늘 로스쿨 동기 모임 즐거웠어요. 준혁 나도. 서연이 오랜만에 봐서 좋았어. 김서연 오빠 변리사 된 거 정말 축하해요. 저도 곧 변호사 시험 볼 건데 떨려요. 준혁 넌 잘할 거야. 미라는 그때부터 모든 대화를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준혁은 김서연을 자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석 달 전부터는 호텔에서. 미라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두 사람, 호텔에서 나오는 두 사람,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녹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미란을 모욕하는 말, 준혁이 친구들과 통화하며 미란을 무시하는 말, 모두 녹음했습니다. 미란은 참았습니다. 언젠가 이 증거들이 필요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날이 왔습니다. 미라는 노트북으로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거래 내역서 52장, 문자 메시지 캡처 117건, 사진 39장, 녹음 파일 62건, 모두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 받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강지혜 변호사였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상황이신가요? 미라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5년간의 뒷바라지, 남편의 외도, 시어머니의 학대, 모두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미라는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다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미란 씨,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모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강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남편분 직업이 변리사시죠? 이 외도 증거가 회사에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럴 생각이세요? 미라는 강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저는 가만히 당하지 않을 겁니다. 강 변호사는 미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미란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액 1억 2천만 원, 위자료 청구액 5천만 원, 총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준혁에게 소장이 배달되었습니다. 준혁은 즉시 미란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란아, 이게 뭐야? 1억 7천만 원? 미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법정에서 봐요. 미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미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미란에게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미란 씨, 1억 7천만 원은 너무 많습니다. 5천만 원으로 합의하시죠. 미란의 변호사 강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준혁 측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 산정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강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미란 씨가 준혁 씨에게 지출한 모든 내역입니다. 준혁 측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학원비 5년 월 100만 원, 총 6천만 원, 생활비 5년 월 100만 원, 총 6천만 원, 시어머니 생활비 5년 월 50만 원, 총 3천만 원, 기타 지출 포함 총 1억 5천만 원입니다. 모든 거래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준혁 측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은 준혁 씨의 외도에 대한 것입니다. 증거도 충분합니다. 외도? 준혁 측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강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서연 변호사와의 문자 메시지 117건, 호텔 출입 사진 39장, 신용카드 호텔 결제 내역 23건, 모두 여기 있습니다. 준혁 측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끝날까? 한 주일 후 준혁이 직접 미란을 찾아왔습니다. 미란이 사는 작은 원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미란은 준혁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미란아, 제발. 나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미란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준혁을 돌아봤습니다. 다시 시작?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미쳤었어. 서연이는 끝냈어. 우리 다시 잘 살자. 미라는 준혁을 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왜?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미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당신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그건.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시까지 일했어요. 하루 19시간씩. 5년 동안. 당신 학원비 벌려고. 당신 꿈 이루게 해주려고. 미라나. 그런데 당신은 저를 창피하다고 했어요. 고졸이라고. 변리사 부인 자격 없다고.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말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봤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안 돼요. 전 이미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미라는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준혁은 문 밖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미라는 문에 기대어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리고 미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준혁이 다니는 특허법인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귀사 소속 최준혁 변리사가 혼인 중 외도를 저질렀으며 외도 상대는 김서연 변호사입니다.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모두 첨부했습니다. 이틀 후 준혁은 회사로부터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준혁은 미란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란아, 내가 회사에 제보한 거야? 미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왜 이래? 이러면 나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그게 제 알바예요. 미란아. 미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은 회사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업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준혁 변리사가 외도로 징계받았다고. 준혁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틀 후 미라는 시어머니 순자에게도 행동을 취했습니다. 5년간 녹음한 파일 62건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란을 모욕한 말들. 상고 출신 주제에 돈이나 벌어. 우리 아들 창피하게 하지 마. 모든 녹음을 편집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친척들에게 모두 보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제목 순자 여사님이 며느리에게 하신 말씀들. 친척들이 파일을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내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했어? 그건. 순자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 목소리였으니까. 친척들은 순자를 비난했습니다. 며느리가 5년 동안 뒷바라지했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순자는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이거 어떡해? 엄마, 나도 지금 힘들어요. 준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법원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미라는 강지혜 변호사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준혁과 순자 그리고 준혁 측 변호사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미란을 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왔습니다. 양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준혁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청구인 최준혁은 피청구인 박미란과 원만한 협의 이혼을 원합니다. 재산 분할로 5천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미란을 봤습니다. 피청구인 의견은? 미란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1억 5천만 원, 위자료 5천만 원, 총 2억 원을 청구합니다.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2억 원? 미쳤어? 미라는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친 건 당신이에요, 최준혁. 미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쿵 소리와 함께 놓였습니다. 이게 뭔데? 준혁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준혁 씨에게 쓴 돈 내역입니다. 미라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학원비 6천만 원, 생활비 6천만 원, 시어머니 생활비 3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 모든 거래 내역서 여기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정말.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부부간 생활비일 뿐이야. 생활비?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 하루 19시간씩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시까지. 손이 터지고 머리카락 빠지면서. 그게 당신한테는 그냥 생활비예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준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란은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당신이 김서연 변호사랑 6개월 동안 23번 호텔에 간 증거예요.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정위원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문자 메시지 전부고요.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어떡해. 미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줬잖아요. 제 생일이라고. 그거 아직도 안 바꿨더라고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불법 아니야? 미란은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미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5년 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 기억나세요? 미란은 세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상고 출신 주제에 검사 부인 자격 없어. 요리도 못해. 우리 아들 고생시킨다. 돈이나 벌어. 그게 내가 할 일이야. 62건의 녹음 파일. 미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재생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정위원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미라는 녹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집안 행사 때마다 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신 거 다 녹음했어요. 미라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란이 서류를 조정위원 앞에 놓았습니다. 제가 어제 준혁 씨 회사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징계자료 사본이에요. 준혁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미란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김서연 변호사는 준혁 씨가 담당했던 특허 분쟁 사건 상대편 변호인이었어요. 준혁 씨는 그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줬죠.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기 이틀 전 김서연이랑 호텔에서 잤어요. 이해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 직무윤리 위반. 증거 전부 제출했어요. 조정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이 주저앉았습니다. 너, 왜 이러는 거야? 미라는 준혁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왜요? 5년 동안 하루 19시간씩 일한 제가 변리사부인 자격 없다고요? 당신 학원비 벌느라 손 터지고 머리카락 빠진 제가 창피하다고요? 5년을 바친 제가 3천만 원으로 정리하겠다고요? 미라는 서류를 챙겼습니다.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재산 분할 2억 원,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당신 회사에서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미라는 조정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미라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강지의 변호사가 미란을 안아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미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간 참았던 눈물이 모두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의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였습니다. 최준혁 변리사 직무윤리 위반으로 해고 조치. 준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뭐가 된 거지? 업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준혁 변리사가 외도로 해고당했다고. 어떤 로펌도 준혁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최준혁은 원고 박미란에게 재산 분할로 1억 5천만 원, 위자료로 5천만 원, 총 2억 원을 지급하라. 준혁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피고 박순자는 며느리에 대한 지속적 모욕과 학대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순자가 울부짖었습니다. 판사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5년간 하루 19시간씩 일한 배우자를 학력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혼인 중 외도를 저지르고 재산 분할 회피를 모의했습니다. 악의적 이혼으로 판단됩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미라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화창했습니다. 4월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미라는 하늘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 준혁은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2억 2천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순자의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순자는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준혁과 순자는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김서연은 준혁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울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였습니다. 한때 변리사였던 남자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파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가끔 알아봤습니다. 당신 최준혁 아니에요? 변리사였잖아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3개월 후 미라는 2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순간 미라는 울었습니다. 5년간의 노동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미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몸을 치료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만성 피로 증후군이에요.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쉴 수 있어. 한 달 동안 푹 쉬었습니다. 매일 아침 늦게까지 잤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좋아졌고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고 싶지? 카페를 하고 싶었습니다. 준혁을 처음 만났던 그 카페처럼. 하지만 이번엔 내 카페. 미라는 대학로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미라였습니다. 내 이름. 오픈 첫날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이야. 카페는 잘 되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미라는 직원 2명을 고용했습니다. 카페가 안정되자 미라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꿈꿨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내 꿈을 위해 사는 거야. 6개월 후 미라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경영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카페를 더 크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미라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38살의 대학 신입생이었습니다. 입학식 날 미라는 교복을 입고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날렸습니다. 미라는 하늘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냈어. 그날 저녁 카페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미라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건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동현이라고 해요. 근처에 사무실이 있어서 자주 올 것 같아요. 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동현은 그날부터 자주 카페에 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일을 했습니다. 가끔 미란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장님은 카페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긴 이야기예요. 시간 있어요. 동현이 웃었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했습니다. 동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모든 걸 이겨내시고. 미라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동현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란의 과거를 알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학력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미란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동현이 고백했습니다.
미란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미라는 고민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현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믿고 싶어졌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은 미란을 존중했습니다. 결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대학 과제 도와주고 카페 일도 거들었습니다. 미란은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1년 후 동현이 청혼했습니다. 미란 씨, 나랑 결혼해 주세요. 미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카페 단골 손님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미라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해. 그날 저녁 결혼식이 끝난 후 카페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턱수염이 길었고 옷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미란아. 미라는 동현과 함께 걷다가 멈췄습니다. 준혁을 봤습니다. 왜 왔어요? 나 축하하러 왔어.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란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라는 준혁을 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가세요. 미란아, 하나. 준혁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 동현이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 씨, 들어가요.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을 뒤로 하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유리창 너머로 행복한 미란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등이 굽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사라지는 준혁의 뒷모습을 미란은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동현을 돌아봤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 2년 후 미라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경영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40살의 대학 졸업이었습니다. 카페는 3호점까지 늘었습니다. 미라는 이제 사업가였습니다. 직원이 15명이었습니다. 한 달 수입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미라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행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현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저녁엔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진짜 결혼이구나. 어느 날 미라는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보, 나 아기 생겼어. 동현이 미란을 안아 올렸습니다. 정말? 정말? 미라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9개월 후 미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이서윤이었습니다. 미라는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내 딸. 이제 내가 엄마야. 동현이 옆에서 미란과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예쁘다. 미라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5년 후 서윤은 5살이 되었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미란의 카페는 5호점까지 늘었습니다. 미란은 이제 작은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직원이 30명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미란은 우연히 준혁을 길에서 봤습니다.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준혁도 미란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란은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란은 거울을 봤습니다. 45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동현과 서윤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미라는 딸을 안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행복할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학력이나 배경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루 19시간 누군가를 뒷받침한 그 시간은 어떤 대학 졸업장보다 값진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지
당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라는 지금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웃습니다. 행복한 미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큰 응원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 소식을 가장 먼저 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